실은 이제 확통이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경우의 수, 확률에다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 수하, 그지? 1학년 2학기 때 배우잖아? 순열과 조합,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확률과 통계.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확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에다가 이제 좀 몇 가지의 이제 그 경우가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짬뽕 되는 거야. 그래서 순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순열에서 뭐 원순열,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그 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순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치? 뭐 말이 어렵지, 그치? 내용 자체는 너무 쉽잖아. 합의 법칙은 뭘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 합의 법칙. 여기에서는 순열. 합의 법칙은 뭘 합의 법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대표적인 합의 법칙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합의 법칙 뭐가 있니? 더해서 나오는 게 뭐 있지? 더하는 거 맨날 우리 곱의 법칙만 쓰다 보니까 합의 법칙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합의 법칙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더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거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합의 사건,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합의 법칙, 합사건, 뭐 합사건이라고도 하고 합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이거 이제 정의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건 A 또는, 이 단어가 중요하지, 또는, 그렇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나누는 가장 큰 단어 또는, 그리고 이고, 그치? 이고면 우리 곱의 법칙을 사용했었지.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만약 존재할 때, 얘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 합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N. 이거는 당연히 합사건이니까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뭐 해줘야 돼?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 그냥 곱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곱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래서 얘는 사건 A, B가, 중요한 단어죠. 동시에 일어날 때 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고,
사건 A는 우리가 M 가지수가, 그다음 B는 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두 개를 곱해서 가지수를 찾아준다는 거지. 곱사건은 너무 많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집에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한다면 3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곱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A가 일어나는 경우에 동시에 N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M과 N을 곱해서 우리가 가지수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고해역층 이렇게 2가지, 곱사건과 합사건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순열은 뭐예요? 순열의 정의가 뭘까? 말뜻이 뭘까? 순서가 있는 배열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 2, 3이 있어. 숫자 1과 2와 3이 있는데 1, 2, 3을 배열하는 가지수. 그러면 어떻게 찾았어?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3가지. 그러면 맨 처음 이제 하나를 숫자를 사용을 했죠? 남아있는 건 3개 중에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2가지 남을 거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서, 얘는 우리가 가지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또는 이제는 3개 숫자가 아니고, 3개 숫자인데 자리의 배치가 만약 2 자리만 배열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3개의 숫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럴 때는 당연히 그럼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쭉 빼주면 돼. 이게 순서 있는 배열을 할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순서 있는 배열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순서 있는 배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다음 단에서 배우게 되는 조합. 그러니까 순서 있는 배열과 이제 조합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는 그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순서 있는 배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맨 처음부터 이게 3개, 2개를 이렇게 배열한다기보다는 얘는 좀 어떤 생각으로 해주면 좋냐면, 3개 중에서 우선 2개를 선택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웠으니까 그 뽑기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뽑아. 숫자를 2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그 2개, 뽑은 2개의 숫자를 뭐 한다?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열과 이제 조합을 고민을 할 때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숫자 조합을 한 상태에서 걔네들 순서를 매겨주는 거,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또는 고민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 순서가 있는 배열, 이렇게 나열한다. 순서가 있는 순서 있게 나열한다 라는 거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열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열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그쵸? r개를 벌써 택하잖아. 고른다라는 뜻이야. 그치? n개에서 먼저 r개를 고른 상태에서 이 r개를 뭐 하면 돼? 배열한다 라는 거지. 택하여 배열한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다 하면 얘는 조합이죠. 여기까지는 조합인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배열을 한다 그러면 걔는 순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한 상태에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열은 이제 뭐라고 쓰냐면 N, P, R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죠.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배열한다. P가 뭐냐면 퍼미테이션, 순열의 약자예요. P 맨 처음 약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개를 택해서 R개를 배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n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다가 이제 n 하나씩 이제 줄어 들어가면서, 그죠? 우리 아까 3, 2, 1 곱했던 것처럼 이렇게 n-2.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주는 거야? n-r 플러스 1까지 곱해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4p2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순열의 경우를 찾아주고 싶다. 그러면 4, 3 어떻게 했죠? 원래 숫자로 계산할 때는 4개에서 2개까지 곱한다. 그러니까 5p2면 5부터 숫자 2개를 곱한다. 4p이면 4부터 2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4, 3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이 3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에서 2 빼면 몇이에요? 2죠? 거기다 1을 더해야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7p3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7p3은 7부터 3개를 곱하는 거죠? 7, 6, 5. 그럼 이 5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마지막 숫자 5는 7에서 3을 빼면 4잖아요. 그죠? 4에다 1을 더해줘야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n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n에서 r 뺀 다음에 1을 더해준 그 숫자까지 곱해줘야 되겠다. 이게 순열의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n 팩토리얼은 뭘 하는 거야? 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먼저 배열해. 그치? 거기에서 뭘 빼줘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곱해주면 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팩토리얼은 n부터 n-1, n-2 쭉쭉쭉 요거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 곱하기 뜩뜩뜩 해갖고 1까지 이렇게 우리가 곱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n-r 팩토리얼 있죠? 여기 n-r부터 1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n-r 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n-1, n-쭈르르륵 n-r 플러스 1까지 곱해준다. 위에랑 식이 같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NPR이라는 식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NPR이 딱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조합에서도 이 NPR이 나오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배열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배열한다라는 것은 이 조합에다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순서 있는 배열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결국은 얘를 다시 뭐 해주면 순서 있는 배열로 나눠져 버리면 결국은 조합이 된다는 뜻이겠지.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순서 있는 배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특징, 정의. NP0는 뭘 의미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배열하는 경우. 얘는 몇일까요? 1입니다. 그죠? 여기다 대입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NPR에서 R이 0인 거지. 그러니까 R에다가 0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0 대입하면 n 팩토리얼이잖아. 그지? n 팩토리얼분 n 팩토리얼이니까 1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0p0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정의입니다. 얘는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왜 0 팩토리얼이 이겁니까? 또는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봐도 되기는 해요.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약속이다. 얘가 0 팩토리얼 1이라고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서 있는 배열을 우리가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팩토리얼 1이다 라는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다 라는 거지. 오케이? 왜 너무 쉬워?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하기도 쉬워? 써야죠. 정리하면서 갑시다.
지금 그러면 아직 확통이랑 지금 아직 안 나갔죠? 학교에서. 확통 비정 하나도 안 나갔죠? 그죠? 2학기 때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시간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나갔지? 조건방류까지 나갔나? 아. 그럼 2학기 시작하면 시험을 설마 처음부터는 안 보겠지? 볼 수도 있나? 어? 어? 앞쪽은 봐? 앞쪽이라면 뭐 그 이항 정리 뭐 그쪽? 아니면 맨 처음? 맨 처음은 아니겠지? 좀 약간 중복 겹쳐서 이렇게 보겠다? 아. 그러면 어디쯤 나올까? 중복 조합? 쯤? 그 이상으로 나오려나? 중간고사가 중복 조합까지였잖아. 아닌가? 중복 순열까지였어? 다 했나요? 자, 이제 순열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이거지. 여러 가지 순열. 그 순열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갈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여기 단원에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자. 아니 이번에 근데 다들 이렇게 학교에서 다 짰나? 어렵게 내기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끔 왜 그랬는지 몰라. 자, 해보자. 하나하나씩. 첫 번째, 정리. 여러 가지 순열 숫자가 겹치긴 하는데,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실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는 그 순열이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웃해도 되는 경우와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해도 된다.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와, 뭐가 있을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 이웃해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웃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배열.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먼저 배열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그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배열해주면 되겠다.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배열이 될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체의 경우를 찾아줘요. 전체의 경우를 찾아준다면 뭐 하면 될까?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그지?
어디에서? 이웃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여사건 개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순열이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이라는 건 뭐야? 어떤 걸 떠올리면 좋을까요?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은 그거를 떠올리면 좋아요. 함수. 우리 함수의 개수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게 x, y, 1, 2, 3, 4, a, b, c, d, e 이렇게. 그러면 1이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1, 2, 3, 4가 정의역이고 a, b, c, d가 지금 공역인데 정의역은 반드시 뭐 해야 돼? y에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돼야 돼. 반드시. 그리고 얘는 y는 선택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극단적으로. 얘 함수 아니야? 얘 함수입니다. 그죠? 정역이 모두 다 대응이 됐고요. 하나씩만 화살표를 발사했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반드시 x 정역은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고요. 얘는 선택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받는 거고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중복 순열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두 번째 중복 순열. 중복해도 된다라는 거죠. 순서 있는 배열을 하겠지만. 자, 중복 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 되겠죠. 허락하여 배열하는 경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중복 순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배열하는 경우.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좋다? 함수를 정의할 때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함수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써주면 함수에 이런 것들 정역과 공역 얘네들을 생각해주면 우리가 중복순열을 할 때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함수를 적어서 x 집합이 있고요. y 집합이 있을 때 x는 1, 2, 3, 4 4개의 원소가 존재하고 a에는 a, b, c 이렇게 원소가 존재를 할 때 정역은 반드시 화살표를 쏴야 돼. 반드시 y 집합에. 그죠? 그러면 a1을 보낼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야.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 2도 몇 군데를 갈 수 있어? A, B, C 3군데를 갈 수 있죠? 근데 곱하기 하는 이유는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3도 마찬가지겠죠? 3도 A, B, C 3곳으로 다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도 마찬가지죠? A, B, C 3곳으로 다 보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경우가 어떻게 돼? 3의 4제곱, 4제곱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얘를 우리가 용어로
문자로 중복 순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3 파이 4.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해주면 되냐면 얘는 공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역의 개수. 그리고 얘는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정역의 개수. 이게 정의예요. 약속인 거지.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 말했지만 공역은 선택을 받는 애고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공역 자리, 얘는 정역.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공역 자리가 되는 거고 얘가 정역 자리가 되는 거겠지.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가 정역과 공역을 연관시켜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개만 하면은 오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개.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만 시간을 더 줍시다. 중복순열 바로 이어서 중복순열 문제 먼저 좀 풀고 원순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순열은 이거 문제 좀 풀고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센에 둘 다 없네. 선생님이 그 파일 있으면 좀 복사해 주면 좋은데 파일을 구하기가 힘드네. 한번 또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써줄게요. 6번 유형 6번인데요. 안돼. 유형 6번부터 보자. 유형 6번에는 한번 읽어줄게.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있대. 4명의 친구가 있고요. 방이 있어. 301호, 302호, 303호. 뭔가 이 함수 같지 않아요? 그죠? A, B, C, D가 301, 302, 303을 선택한다. 그치?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애들이 공역인 거잖아. 학생들이 방한테 선택을 받아? 301호가 A 일로 와 해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 C, D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정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1, 302, 303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도 돼, 안 돼? 되겠지. 301호에 A, B, C, D 얘네들이 너무 친해. 떨어지기가 싫대. 그럼 한 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웃자만 얘기는 아무도 안 했네. 그러면은 301, 302, 303 중에서 얘네들이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네들이 정의역이고 얘네들이 공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복순열의 정의가 뭐였냐면 n파이 r이라고 했단 말이야.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의역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앞에 있는 게 공역이고 뒤에 있는 게 정의역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n의 r제곱 이렇게 나타낼 건데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의역이니까 공역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정의역은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이야?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역이다. 이것만. 얘가 공역, 정역. 앞에 있는 게 공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Y가 우리가 보통 선택을 받잖아요. 그죠? X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지? 얘네들은 A 또는 B 또는 C로 갈 수 있잖아. 선택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받는 거고. 그러니까 N파이 R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 파이는 실은 우리 그 로마 철자에서 그 프로덕트 거기에서 나오는 이 파이의 약자 뭐지 그 철자 그거 비슷한 그런 겁니다. 유형 7번. 유형 7번도 중복순열과 관련된 문제니까 6, 7, 8, 9 네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줄게요. 자, 신호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신호.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가 있대. 그러니까 전구 1, 2, 3, 4 이렇게 전구가 4개가 있어. 그랬는데 얘네들을 뭐를 한대? 신호의 개수를 찾아주고 싶대. 근데 신호는 뭐야? ON 아니면 OFF잖아. 그치? 꺼졌다 켜졌다. 그치? 그럼 얘도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지. 가지수 몇 가지야? 2가지. 얘는 실은 중복순열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꺼졌다 켜졌다. 얘는 꺼졌다 켜졌다. 얘도 꺼졌다 켜졌다. 얘도 꺼졌다 켜졌다. 인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단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어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몇 가지를 빼주면 될까요? 한 가지를 빼주면 되겠지. 다 꺼진 경우. 왜냐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졌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한 이 가지수가 유형 7번의 정답이 되겠지. 그렇죠? 만약 중복 선택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만약 중복순열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를 1번 전구, 얘를 2번 전구, 얘를 3번 전구, 4번 전구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정의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1, 2, 3, 4. 그 다음에 공역은 우리가 뭐가 될까? ON 또는 OFF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ON-OFF, 얘도 ON-OFF, ON-OFF, ON-OFF 그건데 다 꺼진 경우 하나 제외하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2파이 4가 되겠죠? 그치? 공역, 정역이니까.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에서 1을 빼주겠다. 이렇게. 됐죠? 이건 중복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고, 굳이 이거는 뭐 중복선열까지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8번도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중복순열에 관련된 문제니까. 왜 눈 아파? 에어컨 바람을 너무 직방을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중복순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중복순열 문제 2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중복순열이 여기 여러 가지 순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자, 8번 보자. 8번은 뭐냐면 5개의 숫자 5, 6, 7, 8, 9 네요. (5, 6, 7, 8, 9)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뭐 할 때? 만들 때 그랬어. 4자리. 그러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 6, 7, 8, 9 다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5, 6, 7, 8, 9 다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도 다 그렇게 올 수 있는데,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경우, 마지막 자리가 짝수래요. 짝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앞에 세 자리를 중복 허락을 해가지고 세 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자리만 뭐 해주면 돼? 짝수만 오면 되겠잖아요. 그죠? 네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만 짝수이면 되니까 실은 앞에 있는 거는 세 개는 5, 6, 7, 8, 9 중복을 허락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우선 가지수를 찾아주게 되면 몇 가지야? 두 가지거든요. 6과 8. 짝수여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5, 6, 7, 8, 9하고 이 세 자리가 있는데 5, 6, 7, 8, 9하고 이 세 자리 중에서 정역은 누구고 공역은 누굴까요? 얘네들이 선택을 하겠지? 어디로? 여기 자리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역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공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파이 R에서 누가 정역이 누가 공역이라고 있어?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역이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역이니까 3, 파이 5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맞지? 잠깐만. 마지막에 잠깐만. 아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의 숫자를 우리가 택한다. 잠깐만. 누가 정역이 누가 공역이지? 5, 6, 7, 8, 9.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인데. 그러면 실수. n파이 R에서 이 n이 공역이라고 했고 얘가 정역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얘네들이 5, 6, 7, 8, 9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 비밀번호 선택할 때 여기에 5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5, 6, 7, 8, 9 다 올 수 있고 여기도 5, 6, 7, 8, 9 다 올 수 있고 여기도 5, 6, 7, 8, 9가 다 올 수 있겠네. 그쵸? 얘네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얘네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치? 얘네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얘네들이 선택받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니까 정역이 얘네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5파이 3이 돼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정역과 공역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1, 2, 3만 되면 안 되죠. 얘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화살표가 안 같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비밀번호 하나가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비밀번호라고 해? 안 하지? 반드시 여기가 채워져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역이 돼야 되겠네. 공역은 얘네들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 얘네들은 5가 없어도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잖아요. 6, 7, 8, 9로만도. 그치?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역과 정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125가지. 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짝수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의 차이는 얘는 반드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9번. 이게 이제 중복순열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유형 9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두 집합 L, M, N, X, 이건 그냥 써도 되겠다. L, M, N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Y. 자, Y는 1, 2, 3, 4, 5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하여 X에서 Y로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공역이고요. 얘는 당연히 정역이잖아. 그치? 그러면 5 파이 3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하는데, 오케이. 얘가 A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L이 3인 거. FL이 3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에다가 X 정의역에다가 L은 반드시 Y 공역이 3에 대응한다. 치역이 3이라는 거겠죠. 그럼 그 말은 뭐야?
L은 이미 고정이 됐어. 얘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 M과 N만 선택하면 돼. 어디에? 1 또는 2 또는 3도 가능하겠죠. 함수니까. 그치? 이렇게 겹쳐도 되잖아. 3, 4, 5에 대응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역은 몇 개야? 5개고요. 정역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하나가 빠지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와 B를 뭐 하라고 했냐면 더하라고 했어요. 그죠? 2개를 더해주게 되면 답이 되겠지. 얘는 5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은 125, 5의 제곱은 25. 따라 답은 150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그렇지? 어떤 게 반드시 골라줘야 되느냐, 반드시 화살표를 보내야 되느냐, 어떤 게 정역이냐, 이거를 잘 구별해 주시면 공역은 반대 개념이 되니까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다음, 이제 우리 중복 순열 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원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배열하고 싶어. 근데 수학책이 3권, 그러니까 책 전체에 뭐 8권이 있다 하면 수학책 3권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영어책이 뭐 2권, 그 다음에 뭐 과학책이 4권, 뭐 이렇게 해서 3권 하고 총 8권이 있을 때 걔네들을 이제 순서 있는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지는 뭐냐면 중복되는 경우는 뭐 한다? 나눠준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전체 먼저 배열을 해요. n은 이제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8건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8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거를 뭘로 나눠줄 거야? 중복되는 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해서 뭘로? 몇 팩토리얼까지? 아까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p 플러스 q 플러스 r까지 한 것은 n과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치?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책 8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수학책 3권, 영어책 2권, 그 다음에 과학책 3권, 이렇게 이 총 8권을 배열을 하겠다. 책장에다가. 그렇게 되면 먼저 뭐를 한다? 전체 8권을 배열하는 경우를 쓰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뭘로 나눠준다? 중복되는 경우는 반드시 뭐 해줬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책 이 3권도 결국은 중복될 거 아니야? 나눠주고, 영어책 2권도 나눠주고, 과학책 3권도 나눠서 전체 경우 수를 찾아줄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니까 겹치잖아요. 그죠?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반드시 나눠주면 되겠다.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요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네 번째, 마지막. 원순열이 있습니다. 원순열. 원순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에다가 순서 있는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자리 하나, 둘, 셋, 4개만 써볼게. 좀 구별하기 쉽게.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을 하고 싶어. 누구를? A, B, C, D를 배열하고 싶다 이거야. 총 4명을 배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4명을 4자리에다 배열하는 경우니까 실은 뭐야? 그냥 4팩 하면 되거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 순열은, 이 탁지에다 배열하는 순열은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 배열을
예를 들어서 배열을 했다고 한다면 얘네들 한 바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했어. 그러면 A가 여기 왔겠죠? B가 여기 왔을 거고 C는 여기 왔을 거고 D는 여기 왔을 거라는 거야. 또 마찬가지 얘를 90도 또 회전을 한다면 A가 이번에 여기 올 거고요. B가 여기 올 거고 C가 여기 올 거고 D가 여기 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걔네들 90도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이번에 여기 가겠죠? B는 여기, C는 여기, D는 여기. 걔네들을 또 90도 회전하게 되면 A가 다시 여기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일렬로 쫙 잡아서 당겨서 배열하는 걸 보면 결국은 뭐다? A, B, C, D 배열한 경우, A, B, C, D 배열한 경우, A, B, C, D 배열한 경우, A, B, C, D 배열한 경우 다 같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말했지. 중복되는 경우가 또 나왔잖아요. 몇 가지가 나온 거야? 4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가.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같은 경우가 나왔으니까. 같은 경우가 나왔으면 4로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탁자지만 다른 도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른 경우가 나왔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나눠주게 되면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원순열의 가짓수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4 팩토리얼 마이너스 나누기 4니까 얘는 뭐가 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라고도 부릅니다. 알지? 자, 이렇게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 1번이 뭐냐면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그랬어요. 우선은 좀 지우고 가자. 8명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대. 걔네들이 이제 배열을 하겠죠?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탁자에다가 이제 배열을 할 건데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 그러니까 8명 중에서 현재 8명이 있는데요.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배열한대. 그러면 현재 A, B는 선택이 됐잖아. 그럼 몇 명만 선택해주면 돼? 8명에서 A, B 포함됐으니까 전체는 6명이죠? 6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 3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3명에다가 A, B 하니까 총 5명이 선택이 됐어요. 그치? 걔를 어디다가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를 찾은대. 그러니까 원탁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의 경우가 지금 5명이 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5명을 다 배열해. 5팩토리얼이지. 그치? 5명을 배열하는 경우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탁자가 이제 4개니까 4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은 5명이 앉았으니까 몇 개의 경우가 같아질까요? 5가지의 경우가 같아지겠다. 얘를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명 중에서 A, B를 제외한 3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탁에 5명을 앉히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곱해주게 되면은 5-1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니까 몇이에요? 24? 얘는 24인가요?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20명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20과 24를 곱해주게 되면 몇이야? 480. 이렇게 값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얘는 뭐야? 선택한 거야. 조합.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5명을 뭐 하는 경우야? 배열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계산하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습니다. 그럼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커플들이 우선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 플러스 원탁 2가지의 지금 순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한다 그랬어. 그럼 이웃하는 경우니까 걔네들을 뭐 해준다? 묶어주자 그랬잖아. 그래서 4쌍이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그치? 그러니까 묶어주는 경우니까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왼쪽 오른쪽 자리에 두 자리로 한다면 남녀 여남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여기도 마찬가지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도 몇 2팩토리얼. 얘도 몇 2팩토리얼.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거지. 그치? 동시에 앉는 거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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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그럼 우선은 4개의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내 쌍으로 만들었어.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앉는다고? 원탁에 둘러 앉는데. 그러니까 내 묶음을 먼저 배열한 경우인데 원탁이니까 4가지씩이 같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탁에 이제 둘러 앉는 경우고 얘네들은 이제 네 쌍이 각각 자리를 배치하는 거. 남녀 여남, 남녀 여남, 남녀 여남, 남녀 여남 이렇게. 그래서 숫자들을 곱해주면 되겠지. 얘는 이제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되겠고요. 이제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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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이니까 16. 따라서 16 곱하기 6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유형. 이거 안 적어 다 적었나요? 적었어 벌써? 안 적어도 돼? 선생님? 다 적었어? 빨리 적어 그럼. 뭐 말인지 좀 알겠어? 근데 수하에 나오는 순열조합이랑 2학년 2학기 때 경우수 확률이랑 좀 잘했니? 어땠어? 범위? 진짜? 1학년 때? 맞아. 제일 마지막 단어. 그러면 그 전이면 무리함수까지만 들어갔어? 오, 신기하다. 원래 보통 1학년 거는 다 나가는데. 선영이는 어땠어? 수하, 순열조합 괜찮았어? 확통을 잘하는구나. 확통을 잘해. 확통 재미없는데. 미적이 재밌지 않아? 미적은 안 해봤지. 수투에서 나오잖아, 미분적분. 그치? 미적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콧방귀를 껴버리네. 자, 유형 3번. 아니, 차라리 우리가 했던 거니까, 수투 때. 실은 확통은 언제 배워도 할 수 있잖아. 이제 순열 조합 배우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잖아. 그치? 당연히 문제 푸는 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되잖아. 왜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는 된단 말이야. 근데 미적은 실은 수투를 배우지 않고 미적을 배우기는 실은 굉장히 어렵지. 그치? 수투 때도 실은 미분과 적분이 어렵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막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적분 배우고 말도 못하지. 엄청 까다롭지. 자, 유형 3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겨있는 도형이 있대요. 그래서 6등분하여 만든 도형이래요. 이 도형에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봐봐.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원이잖아. 이렇게 이만큼 돌렸을 때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6등분이니까 60도씩 60도 회전하고 같아지고, 60도 회전하면 같아지고, 60도 회전하면 같아지고, 그지? 맞지? 그러니까 몇 번이 같아지는 거야? 6번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탁에 6명을 앉혀서 우리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배열한 다음에 얘는 뭐 하면 돼?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다 색칠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A의 가지수는 7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색칠하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6개잖아? 이 6개를 여기 이제 주위 원탁에 앉히는 것처럼 배열해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웃었어?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어? 자, 그러면은 원탁에 앉는 경우니까 먼저 6팩토리얼 6개를 먼저 배열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5팩토리얼. 그래서 5팩토리얼에다 7을 곱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자, 32번도 마찬가지예요. 32번 유형 4번인데요. 지금 막 도형들이 계속 나오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유형 4번에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냐면 사각뿔이 있어요. 사각뿔, 정사각뿔. 그러니까 정사각뿔이 정의가 뭐야? 정사각뿔. 너무 오래됐어?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을 우리 정사각뿔이라고 하잖아. 오케이? 처음 들어봐? 아니, 다 들어봤지? 정사각뿔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을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면 모양들이 이렇게 90도씩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쪽에 삼각형 옆면, 이쪽에 삼각형, 이쪽에 삼각형, 이쪽에 삼각형. 걔를 90도 이렇게 돌렸어. 그럼 내가 여기 색칠했던 게 여기로 왔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원탁을 둘러앉는 경우 뭐가? 4가지의 색깔을. 그러면 어디만? 여기 밑면만 색칠해주면 되잖아. 방금 이거 했던 것처럼 A를 색칠했던 것처럼 먼저 5가지 뭐였냐 대체 5가지 색인가요? 5가지 색이야. 그러니까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 색칠을 해. 그럼 이제 4가지 남았잖아. 그치? 그럼 4가지 색을 뭐 하면 돼? 원탁에 둘러앉는 것처럼 먼저 4팩토리얼로 배열을 한 다음에 90도, 90도, 또 90도, 또 90도 4가지의 경우가 같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걔를 뭘로?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원순열의 경우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5가지는 이 정사각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이제는 아까는 얘는 이제 진짜 원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도형인데 정사각뿔일 때, 그치? 정육각뿔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럼 걔는 이제 6가지가 같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 아이고. 이제 직사각형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로 나눠주는 거거든. 같은 경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잖아. 먼저 6자리가 있는데 6자리를 그냥 원탁에 앉혔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경우가 지금 6명이니까 6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6으로 나눠주겠지. 원탁이었다면. 그런데 직사각형이니까 다르잖아. 그죠? 원탁이랑 경우가 다를 거 아니야. 원탁은 예를 들어서 6자리면 6개가 다 경우가 같을 거니까 6으로 나눠줄 건데 직사각형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어. B가 여기 앉았어. C가 여기 앉았고 D, E, F, E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랑 이제 A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탁이라고 한다면 A 다음에 이제 B가 왔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B가 여기 있을 거고 C가 여기 있을 거야.
A, B, C 앉는 거랑 A, B, C 앉는 경우가 다르잖아. 맞아요? A는 지금 직사각형에서 왼쪽 편 앉았고 B는 오른쪽 편 앉았는데 이번에는 A가 직사각형의 오른쪽 편 앉았고 B가 여기 혼자 앉았고 C가 여기 앉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졌어. 또 A가 이번에는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B가 이제 여기 앉겠지? C는 여기 앉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 경우는 어떻게 돼? 하얀색으로 썼을 때 앉아있는 A, B, C나 노란색으로 썼을 때 A, B, C나 빨간색으로 썼을 때 A, B, C가 경우가 지금 같아 달라. 어떻게 회전해도 이 경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사각형이었으면 좀 달랐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왔어? 세 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는 거겠지. 왜 곱해줘? 왜 곱해줘? 원탁에 앉는 경우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만약 원탁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안 했어. 또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원탁이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얘네들을 6명을 배열한 상태에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느냐? 걔로 나눠줘도 되는 거지. 같은 경우는 실은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옵니다. 2가지. 어떻게?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랑 A, B, C 아니 뭐야? 나 미쳤나봐. 미안. 여기 하나야. 이렇게.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랑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가 좀 같아지잖아. 그치? 이렇게 180도 돌리면 같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가지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먼저 6팩토리얼 6명을 먼저 배열하는 경우인데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오니까 2가지 나오니까 2로 나눠줘도 되고요. 먼저 원탁에 앉는 경우라고 먼저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경우가 몇 가지였어? A, B, C, A, B, C, A, B, C가 다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 한 경우랑 같아지겠다 라는 거지. 그치?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느냐 차이인 거야. 알겠지? 얘는 이 2가지가 뭐 한 거? 같은 경우를 나눠준 거고 얘는 원탁에서 다른 경우를 곱해준 거예요. 경우의 수를. 이해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6, 7, 8, 9번은 같이 우리가 풀어 봤고요. 11번 까지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눈빛이 흔들렸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문제를 봐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 문제 푸는 거고 저런 문제 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